아름다운 언어는 아름다운 분들이 사용하세요. 저는 화가 많아서 다른 언어는 이 상황에서 못 찾겠으니까 라는 말로 제가 올렸거든요. 기레기를 기레기라고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기사를 진실까진 아니더라도 사실만을 써라! 기레기래 나도. 근데 기레기를 기레기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고. 신문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곳들의 조선일보 기자가 무더기 고소한 사건을 제가 새가 날아든다에서 며칠 전에 알려는 드렸어요. 그 분들하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지금 제가 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원우식 기자님이라고 하네요. 2020년 11월 20일 조선일보 원우식 기자님, 요즘 활발하게 일하시네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기사를 쓰기는 하셨어요. 기사를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원우식이라는 기자님께서 밑에 예전에 과거에 어떤 기사를 썼느냐, 개그우먼 박지선 모친과 숨진 채 발견, 부친이 연락 안 돼 신고, 유서 발견, 작성자는 함께 숨진 엄마, 유니클로의 줄선 개돼지, 반일 선동이 더 개돼지, 불매 1년에 2표정,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들을 뽑아내고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를 그만두셨대요, 이분이. 근데 조선일보 재직 당시에 정권 비판 기사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메일이나 또 댓글에 부모욕까지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제기를 합니다. 네, 저도 이해가 돼요. 이것만 딱 본다면 정말 이해가 돼요. 가족들까지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누구나.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 재직 당시에 정권을 비판한 기사를 가지고 마치 부모님을 욕하고 참을 수 없는 진짜 육두 문자를 막 메일로 보내오고 이러는 것처럼 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밑에 어떤 댓글들이 달렸나, 과연 댓글 수위라는 것을 보면은 아니 쌍욕 하나도 안 들어간 것도 너무 많아. 자기네들이 먼저 생산한 것이 이런 거잖아요. 김호준이 이틀 연속 김경수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제기하면 의혹이고 남이 의혹 제기를 하면 가짜뉴스인가요? 정말 내로남불이거든. 왜 팬이 권력이라는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얼마 전에 한 경찰서랑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피고소인 중에서 이러이러한 분이 계시지요. 그랬더니 누구니에요? 그래서 저는 신문고 뉴스 홍가혜 기자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끼꼬도 안 하다가 기자? 기자세요? 거기에만 탁 꽂히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기자라는 말에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다가 글을 썼어요. 팬이 권력이었다, 오늘 체감했다. 이러니 기레기들이 겁대가리 상실하고 나댄 거구나.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아니 젊은 처자가 입이 왜 그렇게 걸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언어는 아름다운 분들이 사용하세요. 저는 화가 많아서 다른 언어는 이 상황에서 못 찾겠으니까 라는 말로 제가 올렸거든요. 저는요, 이런 상황에서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기레기를 기레기라고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기레기라는 단어는 저희가 사회 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건 이게 기자 쓰레기라는 언어보다 잘못된 기사를 썼을 때 아유 저 기레기, 그러면 뭐부터 잘해야 된다? 기사를 진실까진 아니더라도 사실만을 써라! 그래놓고 고소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불합리할까요? 불평등할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유죄로 만약에 법원이나 검찰이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인들은요, 기레기 맞습니다. 만만한 네티즌 패지 말고 만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홍가에 고소하십시오. 이 조선일보의 기자님이 지금 조선일보 노조신문을 보면, 노조 측 신문을 보면요,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된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거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대부분이 언론 보도 준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부모욕까지 하고 성희롱을 하고 그러면은요, 처벌 받아야 되지만
지금 이 조선일보의 무더기 고소 사태는 그렇지 않다. 진실을 쓰고 사실 보도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대단한 권력 노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경 명예훼손 재판에서 1심 6개월이라는 실형 구형을 검찰에게 받고서는 제가 한 말이에요. 검사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거짓을 쓰고 있을 때 누군가는 거기에서 맞서서 진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 거짓을 어떤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너네들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너네들만 쓸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조선일보 CEO 특집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돈을 받고 쓴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진짜? 특집 기사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조선일보가 기사형 광고를 한다는 거죠. 비즈앤 CEO 특집팀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메일이 온대요. 조선일보 비즈앤 CEO 특집 기사 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이에요. 공문 수백만 원을 주면은 기사형 광고를 실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게재 비용이 500만 원, 부가세는 별도라는 이런 것까지. 조선일보는요, 이미 예전부터 신문윤리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사례의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한국광고심의기구 이제 기사형 광고 심의규정 편집 기준에 의하면 기사 광고에 땡땡땡 기자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문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신문법 6조 2항 인터넷 신문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를 광고를 홍동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편집해야 된다는 것인데 혼동하게끔 지면 상단에 에드버토리얼 섹션이라고 아무리 명시를 해도 바이라인이 있는 경우 바이라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형 광고를 싣고 있다는 것. 아예 독일에서는 이런 위장 광고는 불법 행위로 아예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불법 행위. 정성훈님께서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합시다. 그래서 홍가해법을 들고 나왔어요. 언론중재 법안 자체가 언론의 뭐 표현의 자유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언론중재 법률안이 아니라 언론 피해자 구제 법률 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홍가해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언론가, 악플러들과 그리고 해경 명예훼손 재판을 받으면서 어금니 여기 이빨이 3개가 빠졌어요. 잇몸이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들어요. 이분들을 보면은 밤낮 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연대하겠다. 여러분, 이 일은요, 바로 곧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주로 친문 카페인 클리앙과 딴지일보라고 해요. 관련해가지고 가입되신 분께서는 여기에 카톡을 주셔가지고 고소당한 내용,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이런 거나 이제 소장이나 이런 거 주시면요,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해서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심하다라는 정도의 내용들이 있으면은 저희 단체에서 변호사 선임이라도 해서 끝까지 함께 해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런 억울한 사례들이 계속 이뤄져서 또 우리에게도 나중에 결국은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함께 이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가해TV는 언제나 올바르게 기억될 권리를 위해 바로잡고 해결하고 연대합니다.